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한 12개 정도로 이렇게 글로벌 서버를 분산을 해놨는데 거기는 이게 주기적으로 모의 훈련도 많이 한대요. 이름이 뭐 카오스 몽키 막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대요, 실제로. 근데 이제 카카오는 그런 것도 좀 안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부지불식간에 발생하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훈련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또 대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봐도 이런 것들이 좀 미비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원인 제공이야 SK CNC가 했다고 쳐도 그 후에 수습 과정에서 뭔가 이제 이 미흡한 점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또 이런 것들이 재발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어진 카카오에 대한 좀 약간 안 좋은 이미지가 이제 거의 이제 극단으로 가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주말에 뭐 카카오 정말 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예, 어쨌든 지금 뭐 주가에도 반영은 됐지만 카카오가 정말 그냥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요즘에 주가도 그렇지만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사건을 계기로 그러니까 느꼈던 게 너무 독점 기업으로서 좀 안주한 거 아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도 저희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카카오뱅크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처음에 저도 그랬거든요. 카카오뱅크를 쓰면서 야 이거 정말 혁신적이다. 대단하다. 이건 괜찮아. 근데 다른 은행 앱을 보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막 뭐 이것저것 무겁고 막 이거 어떻게 쓰냐. 근데 카뱅을 썼더니 너무 빨리 되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요 모든 은행이 다 똑같아요. 네. 금방 네, 다 똑같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뱅만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카카오뱅크만에 뭔가 혁신을 또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냥 안주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예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안일주의. 그래서 이런 일들이 결국 좀 터진 거 아닌가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또 있겠지만 이제 지금 당장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가장 단기적으로는요. 그 글로벌 증시 환경이 좀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에 되게 민감한 업종입니다. 그렇죠. 금리만 좀 급락을 해주면 돼요. 그럼 카카오도 좀 숨통이 되고 네이버도 공이 똑같고요. 모든 플랫폼 기업들은요. 금리가 너무 세면 못 올라가요. 밸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지난 1, 2년 동안 제로금리 때 얼마나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갔잖아요. 그 배경은 제로금리 때문인데 금리가 올해 급격히 4%까지 오르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돈을 잘 버는 빅테크도 다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 속도가 제어되면 돼요. 그럼 결국 물가가 좀 잡히면 되는 거죠. 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면 카카오도 지금 5만 원에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 레벨까지 회복이 되겠지만 근데 그런 상승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카카오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6, 7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물려 계신 11만 원까지 가려면 카카오의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일단 저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게 무조건 주주 신뢰 회복입니다. 이거는 자사주 매입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도 해야 되겠죠. 네. 해야 되겠지만 자회사 상장을 일단 안 한다는 약속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저는 큽니다. 이게 아직도 남아있는 순간 기관 투자나 외국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주식을 안 사요. 그런 리스크가 남아있는데 굳이 사도 잠깐 샀다가 좀 올라가면 또 팔겠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공매도 쳐버리겠죠. 예. 그러니까 카카오의 자회사 상장이 안 된다는 확실한 좀 이거 언제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김범수 부장이 직접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데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요. 카카오 주가 한 11만 원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회사 다 합병시켜 버리는 겁니다. 네. 이러면 그냥 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카카오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네. 지금 당장은. 현재로서. 모빌리티를 합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주분들이 환호하겠죠. 상장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덩치가 이쪽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렇죠. 이 엄청난 회사를 합병시키는 거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사결정을 하면 좋은데 쉽진 않은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된다면 또 순식간에 분위기 진짜 바뀌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뭐 웹툰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쳐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버는 돈에 어느 정도까지 따라올 만큼 해외에서 벌어주는 그런 모델을 갖춰주면 근데 그거는 시간이 최소 2년 이상은 걸려요. 그러니까 당장은 쉽지 않은 거고. 근데 쪼개기 상장 논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쪼개기 상장에 대한 논란을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쪼개기 상장 저는 작년부터 저는 사실은요 작년 상반기 이제 주가 좀 급등하기 전만 해도 액면 분할 전이었죠. 네. 그때만 해도 사실 좀 네이버보다는 좀 카카오를 좀 더 긍정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더 좋아요. 사실 그냥 국내에선 어떻게 보면 이걸 뭐 바꿀 수 있는 회사 자체가 없어요. 그쵸. 네. 우리는 다 종속이 이번엔 또 느끼셨잖아요. 네. 그쵸. 카카오 대체가 안 돼요 사실상. 네. 근데 네이버는 사실은 검색 기반이고 쇼핑 기반이고 이런 일이 터지면 검색을 그냥 다른데 뭐 다음에 살 수도 있고 약간 불편하면 끝이거든요. 네. 근데 카카오톡은 이 어쨌든 이제 메시지 기반 서비스고 거의 5천만 명이 쓰다 보니까 대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이건 뭐 어디서도 따라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좀 좋게 생각했는데 제가 갑자기 저도 생각을 좀 바꿨던 이유가 카카오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상장을 또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카카오뱅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카카오페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상장은 안 했는데 모빌리티, 네. 그렇죠. 엔터, 네.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때만 해도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LG화학 사건 아시잖아요. 네. 에너지 솔루션 분할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네. 그러면 이거는 거기 그거급의 하나였는데도 그랬는데. 이건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 몇몇의 회사들이 다 알짜예요. 네. 그냥 조그만 기업인 상관이 없을 수도 네. 있는데 너무 큰 회사들이에요. 이걸 쪼개서 상장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미 쪼개져 있었죠. 근데 이거를 상장하는 순간 카카오의 가치는 정말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저는 좀 아이러니했던 게 그렇게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쪼개기 상장한다고 하는데 주가가 오히려 거기서 한 50% 올라갔어요. 네. 저는 좀 사실 좀 굉장히 좀 당황했어요. 사실. 음. 근데 그때 논리는 뭐냐면 이렇게 상장을 하면 카카오뱅크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상장하면. 네. 그럼 당연히 상장하기 전이니까 카카오 가치도 같이 올라간다. 이 논리가 근데 또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그게 통해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또 액면 분할까지 해가지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쪼개기 상장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락할 걸 예고는 하고 있었던 건데 주가가 자꾸만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더라고요. 네. 쪼개기 상장해도 상관이 없네? 카카오는 올라가네 주가가. 그러니까 그 전부터 경고가 나왔는데도 주가는 계속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예, LG화학 사건은. 이건 상관없나 보다. 이 카카오뱅크랑 카카오그룹 자체는 이런 게 안 통하나?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똑같죠. 지금 쪼개기 상장에서 이렇게 사실 된 건데 그래서 결국엔 그때 이미 잉태가 되고 있었고 근데 좀 아쉬웠던 게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 여름인가 9월로 기억하는데 그 플랫폼 규제 이슈 아마 기억나실 네, 거예요. 네, 한번 네. 난리가 났었죠. 네, 카카오가 이제 골목상권 침해를 하니 많이 꽃 배달 서비스까지 너네 하냐. 그래서 오죽하면 주주분들까지 욕한 사람도 있어요. 이건 아니다. 그만 좀 해라. 그래서 거기 이제 철퇴를 맞아서 그날 주가가 폭락한 걸로 제 기억이 나요. 그날 10% 가까이 빠요. 근데 그날 이후로 이제 주가가 영원히 회복이 안 되고 있죠. 그걸 시작으로 해서 그게 한번 이제 불거지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연달아서 쪼개기 상장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 너네 언제까지 상장할 거냐. 이 얘기가 이제 갑자기 또 급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하염없이 흘러내린 거죠. 네. 거기에 또 한 가지 CEO, 네. 스톡 옵션까지. 네. 그러니까 그게 쪼개기 상장부터 일단 잉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후로 나오는 뉴스들이 이제 겹쳐져 가지고 카카오로의 이제 주주 가치 또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쪼개기 상장은 해외 쪽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막 그 주주 가치가 훼손되면요 소송이 가능해요. 근데 미국은 법이 좀 달라 상법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항까지는 제가 정확히 몇 조인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의 그 이사의 책무 중에 책무가 그 회사의 이제 이익에 그러니까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이제 의사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이제 상법 같은 경우는 거기에 회사와 주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들어간 게 왜 크냐면 주주 가치를 만약에 반하는 결정을 하면 이사가 고발당합니다. 소송에서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요. 소송을 아무리 해도 주주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주주들의 무서운 거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이제 물적 분할도 쉽지가 않고 쪼개기 상장도 당연히 더욱더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중에도 사실 많은 기업들이요. 뭐
자회사를 이렇게 뭐 쪼개가지고 키워서 한다기보다는 미국은 어떤 스타일을 많이 했냐면 M&A를 했죠. 사실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M&A를 좀 많이 해가지고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이 유튜브 인수했잖아요. 네. 구글도 유튜브 인수했었고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인수했었고 네. 사실 애플도 여러 회사 되게 많이 인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단일 기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크면 그 돈을 가지고 번 돈 가지고 M&A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대성 싶은 기업들을 M&A 했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M&A 하는 중 해서 잘 되면 상장을 시켜요. 네. 네. 근데 네. 애플 자회사 상장한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구글 자회사 네. 상장했나요? 애플 오히려 그 자사주 매입 자사주 자사주 매입해서 매입해서, 주주들을 네. 위해서 계속 인스타그램 그- 상장 안 하잖아요. 네. 유튜브 상장 안 합니다. 네. 구글은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네. 지주사인데 네. 그냥 하나죠. 그러니까 그게 좀 우리나라와 좀 미국과의 좀 결정적으로 밸류 차이를 만든 그런 요인인 것 같아요. 그 김범수 의장 있을 때 저는 이제 김범수 의장이 몰랐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네. 작년에 그 CEO의 그 스톡옵션 사건 네. 이것도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우리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 자율성이 부여되다 보니까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위법만 아니면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CEO는 별 생각 없이 한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뭐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는데 내가 가진 주식 그냥 파는 게 뭐 문제냐 그런 걸로 이제 후폭풍 생각 안 하고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조직 문화가 너무 또 자유로웠던 것도 좀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회사가 커지고 나서는 그만큼의 책임도 부여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통제가 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때 이 책임에 대해서도 김범수 의장 중심으로 해서 좀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규제할 건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방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작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또 쪼개기 상장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도 정말 심했는데도 사실 지금 딱 지나놓고 보시면요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네. 카카오 모빌리티 언제든지 상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라이온하트 상장권도 지금도 이게 사실은 이 정도 상황이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카카오 게임즈가 돈은 들겠죠. 인수. 당연히 풋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라이온하트 대주주 지분을 사야 돼요. 상장 안 하면 그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상장보다도 주주 가치를 위해서 그냥 카카오 게임즈가 라이온하트 그 합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합병하면 그냥 끝나요. 하나의 회사가 되니까 상장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런 전향적인 얘기라도 좀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상장을 철회했다가 또 3월 달에 다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 3월 주주들 두 번 죽이는 거죠. 이건 또. 그럼 차라리 철회를 하지 말든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또 한다고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카카오의 대처 방식이 신뢰를 자꾸 좀 오히려 떨어뜨리는 그런 흐름들이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카카오 문제 제가 뭐 너무 안 좋은 얘기만 네.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지금 이런 사태까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뭐 안 좋은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주가가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주가 뭐 그래프 보면 지금 굉장히 답답하신 분들 많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 이후에 유입된 소위 동학개미 투자자들 중에 삼전이 가장 많고 카카오가 거의 2위, 3위를 다투는 이 정도로 이제 주주들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네이버는 상당히 많은데요. 주가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반적으로 좀 올해 내내 이제 시장이 안 좋았지만은 카카오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소식이 참 본인의 어떤 그 투자하고 그죠.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가가 뭐 빠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던 게 네. 이제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비슷한 류의 플랫폼 기업들이 다 폭락을 했잖아요. 네. 메타만 해도 70% 빠졌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우리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특히 이제 공통적인 건 뭐냐면 금리가 너무 세게 올라갔던 거. 이건 뭐 네이버 카카오 공이 해당되고 두 기업 다 성장이 둔화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고점 대비 60% 빠졌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네이버나 사실은 카카오나 어떻게 보면 좀 도진개진이라고 할 수도 네, 있어요. 네. 주가 하락률만 보면. 근데 이제 네이버 주주와 카카오 주주의 지금 상황은 또 다른 게 뭐냐면 네이버 주주분들은 그래도 그래도 네이버는 주주 가치 훼손은 안 하지 않냐. 네. 그리고 M&A를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실망하신 주주분들도 계시겠지만 네이버는 분명한 게요. 플랫폼 기업이에요. 성장을 해야 돼요. 뭔가 확장을 안 하는 순간 기업이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가치주잖아요, 사실은.
근데 네이버는 그 3조 원에 그러니까 2조 원이 넘는 돈 가지고 가치주가 되기보다는 실패를 하더라도 미국 기업 인수해서 한 번 더 도약하겠다. 왜냐하면 국내 도약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여기서 이미 다 포화 상태인데 그래서 미국의 그런 M&A를 통해서 한 번 더 도약을 이끌어내 보겠다. 나중에 평가는 주가가 또 하겠죠. 몇 년 후에는. 그렇지만 그렇게 했으니까 네이버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뭐 한번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네이버가 했던 것들 보면 그동안 주주 가치를 크게 훼손한 적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뭔가 좀 기다려 보자. 뭐 주가 이렇게 빠졌지만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카카오 주주분들의 이 심정은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게 회복이 될까? 회복되려면 뭔가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신뢰가 아니라 자꾸 또 쪼개기 상장이 또 나오고 또 앞으로 만약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만약에 상장하면요 가치가 또 떨어집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우리나라에서 안 쓰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 택시는 거의 예, 뭐 그냥 습관이에요. 네. 이보다 또 좋은 비즈니스 모델도 별로 안 보이는데 이 습관을 만든 회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건 인정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상장하는 순간 모빌리티 주주야 기분 좋겠지만 카카오 주주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 공포가 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카카오 측에서 이제 쪼개기 상장 안 하겠다. 자사주 매입도 하고 이런 주주 가치를 불식시키는 행위를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아직도 불안해요. 이렇게 폭락했는데 또 무슨 일 발생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주주분들의 아직까지의 그 심정은 이게 뭐 희망을 좀 갖기가 어려운 그런 좀 상황이고 또 오늘 한 증권사 리포트도요. 예. 이 주주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아픈 말인데 이렇게 주가가 폭락했는데도 안 싸대요. 밸류에이션이 30배 후반 정도 돼요. PER이. 네. 싼 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10배가 안 되고 우리 코스피가 9배잖아요. 네. 근데 성장이 둔화되는 기업인데 PER이 30배. 30배다. 갖은 또 안 좋은 뉴스들. 그러니까 이게 싸지 않다는 것도 또 희망을 꺾어버린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주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괴로운 상황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지금 나오는 거는 일단 피해 보상 그 네. 정도고 네.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피해 보상 접수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의 실적에 미친 영향은 별로 없긴 없고요. 왜냐하면 그날 하루 동안 이제 목통된 것 때문에 카카오 유료 서비스에서 나오는 매출이 한 220억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손해지만 이제 앞으로 자영업자분들이나 카카오톡 연계해서 이제 그 유료 서비스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 이제 그 청구를 하겠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은 좀 많이 늘어나겠지만 또 보험도 걸어놓은 게 또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 문제가 카카오가 이런 피해 보상만이 아니라 좀 정신적인 고통을 준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네. 사실은 카카오가 이게 잘 된 게 우리 국민들이 다 써줘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안 써줬으면 사실 네. 기억하시겠지만 카카오톡 나왔을 때요. 카카오랑 비슷한 서비스 몇 개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사실 카카오톡이 뭐 더 좋다 이것도 아닙니다. 라인도 있었고 네. 또 미국의 왓츠앱이라고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카톡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이거 선택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1등이 됐고 이제 다른 서비스 안 쓰잖아요. 네. 네, 독점 기업이 된 건데 그러면 사회적 책임도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옛날과 다르게 주식시장이 왜 중요해졌냐면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이나 되냐. 그러니까 또 막중한 책임을 더 느낀다. 이게 옛날하고 다른 거죠. 개인 이제 국민들이 주식을 하나의 이제 투자 수단으로 주주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카카오 주주도 꽤 되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시할 수 있는 수준 아닙니다. 지금 떠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그러면 주주 가치부터 어떻게 훼손된 걸 회복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좀 언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 작년부터 계속 이 얘기 했거든요. 네. 근데 아무런 뭐 달라진 게 조치가 없어요.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사실. 이 다른 경쟁자가 아까 말씀하신 독점 상황을 뒤집는 그런 계기는 될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 카톡 의존도는 세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이거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냥 이거는 그냥 뭐 그냥 필수품이잖아요. 필수품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당장 대체는 불가능한데 이번에 이제 느낀 건 뭐냐면 대체를 뭐 사람들이 안 해서 안 하는 거지 대체제는 분명히 존재를 그렇죠.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왜냐면 카톡이 안 되니까 라인 쓰면 되고 맞아요. 라인도 저만큼 늘고 네, 텔레그램도
페메, 페이스북 네, 메시지 맞습니다. 정도고. 그러니까 메신저 서비스 많아요. 근데 단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카톡을 쓰니까 카톡을 쓰는 거지. 네. 뭐 내가 라인 쓰고 싶어도 나 혼자 쓰면 뭐 하겠어요. 아무 무용지물이니까. 근데 이런 일이 한 번 더 나오면 그때는 또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이번까지는 지금 다시 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카톡으로 또 네. 돌아왔어요. 네, 네, 다. 네. 왜냐하면 이거 의사소통하려면 이거밖에 방법이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카톡이나 이거를 대체할 수단은 지금 당장은 없는데 문제는 카톡 말고요. 카톡을 이용해서 하는 다른 유사한 서비스들 있잖아요. 지금 뭐 카카오뱅크, 페이, 네. 아니면 카카오 모빌리티 네. 또 있을 거고 이런 이제 그 카톡을 기반으로 한 이 서비스들은요 갈아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굳이 이건 소통하는 서비스들은 그렇죠. 아니니까 네. 난 모빌 카카오 택시 안 쓰고 차라리 팀앤 모빌리티 쓸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나 뭐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업비트를 이용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다른 거래소 이용하면 네. 되는 거고 또 카카오뱅크도 나 카카오뱅크 말고 토스뱅크 토스. 할래. 네. 바로 갈아탈 수도 있어요, 네. 사실은. 사람들이 맘만 먹. 그래서 카톡의 지위는 유지되겠지만 유료 서비스는 뭐 이번 한 번 가지고야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마는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갈아탈 수도 있어요. 사람들 심리가 급격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유료 서비스나 이런 연계된 서비스는 좀 정말 긴장하면서 이번 사태를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